대호의 중개사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54번을 풀어드립니다. 자, 54번은 도시개발법의 문제인데,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문제도 어렵고, 또 사업 시행, 아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공법에서 시행에 관련된 문제가 원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54번도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 패스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야지 54번을 3번 읽고 4번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 생각하면 빨리 패스하고 쉬운 문제를 찾아서 24개 이상씩 맞히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공법에서 가장 어렵다는 단어가 사업 시행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 6문제 중에 도시개발법에 하는 사업 방식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자,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환지 방식이 있고, 2가지를 혼용하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방식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 강제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단순하고 절차가 간결합니다. 그리고 자, 환지 방식은 다시 소유권을 재분배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항이 나옵니다. 자,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 도시개발법상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그런데 수용 사용 방식은 돈을 보상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땅의 지가가 높을 때는 수용 사용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높은데 매입비가 너무 높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 땅값이 이미 높아 있는 지역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다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방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 처음부터 확정되면 그 방법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환지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을 결정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환지 방식이든 혼용 방식으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자,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가야 돼요. 하지만 수용 사용 방식을 환지 방식이든 혼용 방식으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에 관련된 사업 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온형지 개발, 그 다음에 선수금 제도,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온형지 개발, 그 다음에 선수금 제도, 이 3가지는 반드시 수용 사용 방식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온형지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선수금 제도,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이것은 수용 사용 방식에서만 나온다는 용어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있는데, 혼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을 하다가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예산을 짜야 되죠. 매입비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 처음부터 시행 방식을 정하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정하다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로 가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는 함부로 최종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수용 사용 방식이 처음부터 가야지. 아니면 다른 수용 사용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1번이 틀렸죠. 자, 2번.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부 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용 사용하는 방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는 굳이 수용 사용 방식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때 그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민간 시행사들은 그 토지를 수용 사용하려면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의를 받아야 할 시행사는 민간 시행사를 말하고, 정부 출연기관이라든가 지자체는 수용 사용 방식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정부 출연기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정부 출연기관과 거의 같은 말이죠. 자, 공공기관이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도 사업 시행사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사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은행에 지급 보증을 받지 않아도 토지 상환 채권을 바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사는 지급 보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토지 상환 채권은 돈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돈을 매입하지 않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그 토지로 주겠다. 일종의 환지 방식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토지로 주겠다. 토지로 대신 주겠다고 외상으로 사는 채권을 말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을 그래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나 개발되고 나서 좋은 토지로 주세요. 돈을 지금 안 받고, 그렇게 말하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 상환 채권을 너무 많이 남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면적의 2분의 1 이하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자, 토지 상환 채권은 그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까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토지 상환 채권을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시행사는 발행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사용 방식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나중에 돈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토지로 주겠다는 겁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면적의 몇 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일종의 환지 방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토지로 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발행할 수 있다?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로 갑니다. 공공기관도 발행할 수 있어요. 지급 보증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4번. 온영지를 공급하라. 온영지라는 것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면 모든 토지를 다 개발하면 상막하죠. 그래서 원래 개발되기 이전의 땅,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원을 조성한다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온영지, 원래 개발되기 이전의 땅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온영지를 다시 만드는데, 온영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이 지방공사는 또 온영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온영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자체가 시행사일 때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든가 민간공사, 공공기관들은 온영지를 공급받아 개발하고 나서 아무 때고 매각하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공사 시행일로부터 10년간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둘 기간 중에 빨리 도래한 날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제는 해당 온영지를 매각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에 관한 54번의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사용 수용 방식에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손수금 제도, 토지 상한 채권, 그 다음에 온영지 개발. 이 각각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온영지라는 것은 뭐다? 원래 있었던 토지로 만드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모든 토지를 다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영지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는데, 온영지를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함부로 온영지를 다시 매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몇 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면 이제는 운영지를 매각할 수 있다로 갑니다. 지방공사, 민간공사가 그렇습니다. 민간회사. 하지만 지자체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운영지가 공공택지용도, 공공택지라는 건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죠. 학교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 운영지가 공공택지용도인 경우에는 운영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합니다. 공공택지가 운영지가 됐을 때는 자, 운영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경쟁해서 누가 지정하는 거죠. 참여하라 이거죠. 그 중에 2번 유찰되면 다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다. 운영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는 수의계약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일 때는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합니다.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2번이 유찰되면 그때 수의계약 방법으로 운영지 개발자를 선정합니다. 자, 운영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은 뭐다? 수의계약이다. 그리고 공공택지가 운영지가 있을 때는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 추첨의 방법으로는 운영지 개발자 선정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54번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운영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운영지를 그때서야 매각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지방공사와 민간 시행사는 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운영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10년 안에는 또 매각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로부터 자, 사업 시행 공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과 공사 완료 공고 5년 중 빠른 기간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 5년이 지났으니까 지방공사는 운영지를 매각할 수 있다로 갑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는 절대 변경할 수 없어요. 수용 사용 방식을 다른 혼용이나 환지 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있지만 혼용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는 없다로 하고, 자, 정부 출연기관과 지자체는 공공기관은 수용 사용 방식을 시행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민간 시행사에만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리고 운영지가 공공택지일 때는 운영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고 2번 유찰됐을 때 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로 갑니다. 자, 54번 토지 등의 수용의 방식에 관련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은 4번. 자, 운영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운영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